2024학년도 북일고등학교 신입학 원서 접수 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동영상입니다. 미리 준비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준비하세요. 교복이나 사복, 어느 쪽을 입은 사진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JPEG 또는 GIF와 같이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주세요. 둘째, 원서 접수 시 입력하는 성적과 출결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원서 접수 후 북일고등학교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상급 학교 제출용인 학교 생활기록부 2의 출력 옵션 중 서울 이해 방식 자사고 입시용 탭을 선택해주세요. 이때 출결 마감 기준일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이며 이 날짜도 되도록 입력해주세요. 출력할 때는 단면, 양면 아니고 단면으로 출력하여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낱장으로 분리 가능하도록 클립으로 묶어주세요. 출력이 완료되면 소속 중학교 방식으로 원본 대조필과 간인을 날인해주세요. 원본 대조필과 간인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간인 꼭 잊지 마시고 원본 대조필은 맨 앞장이나 맨 뒷장 어느 쪽에 찍어도 괜찮습니다. 지원자는 담임 선생님께 학교 생활기록부를 받은 이후 모든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만이 아니라 모든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모서리에 본인의 수험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수험번호는 전형료를 결제하여 온라인 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부여되고 UA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각 전형별로 추가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 이 제출 서류, 증빙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 자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봉투를 준비하시면 원서 접수 이후에 북일고등학교에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용이합니다. 대봉투 준비는 선택사항입니다. 북일고등학교는 UA 어플라이라는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UA 원서 접수 사이트는 북일고등학교 홈페이지의 팝업창에서 링크로 들어갈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UA 어플라이에서 학생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셔서 원서를 접수해주세요.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면 부모님 인적사항이 나오므로 꼭 학생 이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2월 4일부터 미리 성적을 입력하여 원서를 작성하거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지만 결제 및 접수는 8일부터 12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전형료를 결제해야 북일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료가 0원이더라도 결제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고 저장만 한 경우에는 UA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경쟁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서를 접수해야 접수번호, 즉 수험번호가 부여되고 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된 원서에 기입할 내용과 서명, 직인 등의 사항은 전형료 결제 후 주의사항과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북일고등학교는 후기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장 전형의 고등학교와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재고등학교만 예외로 과학고 특성화고 다른 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북일고등학교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지원이 확인되면 그 해에는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하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단, 교육감 전형 지역인 경우 1순위의 북일고등학교를 2순위의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사이트에서 원서를 접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북일고등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원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UA 어플라이를 검색해 주시면 이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UA 어플라이에서 다시 한번 북일고등학교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 접수 중이라고 현재 상태가 뜰 겁니다. 12월 4일부터는 원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12월 8일부터는 결제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학생이 회원가입을 하여 학생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디가 생성이 되게 되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8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서류 제출은 9시서부터 5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며
토요일, 일요일 동일하게 저희가 현장 접수, 우편 접수 다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모집 요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모집 요강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고 원서 작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고 이 부분 내용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또한 내용 살펴봐 주시고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 일자도 꼭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서 작성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작성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작성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짚고 바꾸실 부분들을 최대한 수정하셔야지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 단위, 충남 단위 학생들이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획운동 전형을 클릭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다른 세부 항목들이 나오게 되고 지원하려고 하는 곳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 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과 특례 입학, 그리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전형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안내한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단위를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상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2024년 2월로 졸업 예정일을 잡았고요. 학교명 같은 경우에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게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천안중학교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명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클릭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천안중학교와 그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가 들어오며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급과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담임 선생님의 연락처 또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그 어느 것 하나는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가 될 거고요. 아니오를 클릭하시게 되는 경우는 지금 검정고시 학생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기 성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예를 눌러주시고 밑에는 이제 출결 점수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출결 점수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서부터 3학년 11월 30일까지의 출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학년부터가 아닌 1학년 1학기서부터임을 주의해 주십시오. 미인정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 옆에 출결 감점 부분이 뜨게 됩니다. 민정 지각 조퇴 결과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합산된 회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회 정도 민정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점 점수가 0.1점이 되게 됩니다. 또 6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0.2점 감점이 되겠지요. 하지만 3회 미만일 경우에는 출결에 감점이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모두 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성적이 있는 학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기들은 모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4개 학기 성적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4개 학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성취도를 A, B, C, D, E 중에 선택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도 다 입력을 해주시고 영어도 입력해 주시고 수학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모두 다 한 학기에 듣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들었던 과목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듣지 않은 과목은 선택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이제 다른 해에는 또 과목을 들었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으로 놔두는 부분들은 본인이 듣지 않았던 과목들, 그 해당 학기에 듣지 않았던 과목들은 그냥 선택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도 들었던 거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체능 교과 같은 경우에도 3개의 과목을 모두 다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2개의 과목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었던 과목들을 보고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모두 다 환산돼서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총점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2학년 1학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3학년 2학기 성적이 동일하게 2학년 1학기에 기입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학년 2학기도 없을 때도 똑같이 3학년 2학기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기입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번호는 학생 휴대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호자분의 연락처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검색해서 써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복을 입고 찍어도 되고 사복을 입고 찍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근 사진 불러오기는 아마 학생이 아직 등록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불러오시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사진 편집 업로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불러오시면 원하시는 사진을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사진을 등록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이즈는 조금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동 크기 조절을 한번 눌러주시면 원서 사이즈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크기까지 조정이 됐다면 사진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사진 파일은 JPG 형태가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원서, 미결제 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클릭해 주시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적이 아직 입력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학생 아이디로 접수해 주셔야지 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아이디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작성 전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부분까지도 잘 들어갔는지 성적도 본인이 기입한 것이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정확한지 연락처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입이 됐는지도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 하면 원서 수정하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수정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림을 드립니다. 본문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 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을 기재 시에는 0점 처리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고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처리 기준에 따라 항목 배점의 10% 이상이 감점 처리됩니다. 또한 각종 대회 입상 증빙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 간접적인 진술에도 0점 처리됨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럼 그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인증 시험에서 응시에 특정 점수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점수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0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어 인증 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또 이 점수 또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0점 처리되게 됩니다.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가 나와도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등수가 또는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영재교육원도 언급하시면 안 되고 노력들은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이나 교육원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한 과정들을 기입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직장명이나 직위 등이 나타나거나 혹은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도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 예를 들면 학원이나 외부 활동들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기입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인증제나 품제 등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도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제 수료나 인증되었음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교 재학 중에 그 지역에서 해외 봉사 활동을 한 것을 쓸 수 있으나 국내에서만 교과 과정이 이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봉사 활동 경험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이 좀 노출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감점 처리되게 됩니다. 선행학습 및 사교육 관련 내용 기재도 불가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까지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선행학습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기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도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북일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했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 이름에서 학교가 유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계획, 지원자 본인의 인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800자 이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작성을 했었을 때 아무리 많이 공간을 줘도 저희는 띄어쓰기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글자에 머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소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나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경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은 조금 넘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글자 수가 넘치게 되면 입력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과 입력된 내용은 삭제된다라고 안내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장이 덜 끝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시고 꼭 문장을 좀 마무리 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이 입력이 됐을 거고요.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확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몇 자를 썼는지, 제대로 끝이 났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이 해당 질문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접수 완료, 즉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에 지원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제를 진행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선택 배정제에 따라 희망할 시 교육감 전용 동시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안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제하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안내 문구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들을 유의해 주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화면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테스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이시게 될 텐데요. 아직은 결제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서 수정이나 자기소개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바꿀 게 더 없다. 나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여겨질 경우에는 이제 결제하기로 다시 화면을 넘어가게 됩니다. 결제 방법은 유캐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계좌이체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카드, 간편 결제, 테스트 결제. 저희는 지금 테스트 결제이기 때문에 테스트 결제를 누를 겁니다. 테스트 결제를 눌렀더니 접수가 완료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작성 내용 및 출력물을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출력할 수 있는 원서들이 뜨게 됩니다. 작성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원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출력할 때도 비슷한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사진이 다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진 밑에 출신 학교장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이 부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성명, 그다음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다 잘 들어갔는지, 보호자 연락처, 담임교사 연락처까지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성적들이 다 잘 입력되었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결사항 감점까지도 잘 나왔을 거고요. 담임교사의 성적 확인을 안에 보시면 서명과 이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담임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시고 서명이나 도장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 이름은 나와 있는데 서명이 없지요. 정자로 본인의 이름 서명란에 써주시면 되고요. 보호자분께서도 성명 써주시고 옆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직인을 찍는 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중학교장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천안중학교를 다닌 학생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게 직인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학교 측에서 받으셔야 되는 도장은 사진 밑에 학교장 직인, 원서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학교장 직인, 그리고 원서 서류 중간에 있는 담임 선생님의 서명과 도장 내지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출력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옆에 서명란에 정자로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빠져서 서류를 다시 해와야 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서명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작성됐는지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발송용 봉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이 봉투 화면을 클릭하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들이 다 나와 있고 학생의 주소,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내의 서류들이 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서류 목록 확인하시고 제대로 챙겨졌는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고 우편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미 전형료가 결제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바꿀 수 없고 사진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출력까지 다 해주시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기타 전형에 따라 구비되어야 되는 서류를 원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트에만 접수해 주시면 안 되고요. 학교 측에도 서류들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 서류를 현장 접수 또는 우편 접수까지 마무리하시면 접수 완료가 되게 되고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받은 날 살펴보고요. 서류가 들어온 날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문자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UA 어플라이를 활용한 독일 고등학교 원서 접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형료를 결제한 후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인적사항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므로 결제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결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원서와 각종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원서에는 담임선생님 성명과 서명, 보호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서에 해당 란에 담임선생님과 보호자의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각각 서명해주세요. 학교장 직인도 꼭 찍어주세요. 학교장 직인은 2군데, 원서 하단뿐 아니라 사진이 있는 위치에도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 해당 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기타 양식에도 보호자 성명과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북일고등학교 아단관 지하 1층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우편 접수도 12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북일고등학교에 원서 및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 주말인 9일 토요일과 10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당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접수 서류가 많은 경우 조금 늦은 시간에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4학년도 북일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 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